투자를 망치는 제1 지름길 중에 하나가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쌀 때 주식을 파는 거, 그게 처음에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6,500을 갔다. 네. 그러면 PER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네. 10% 조정이 나올 것도 같은데 트럼프 2.0 시대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 개막하게 되면 혹시 하반기로 보셨던 그 뷰가 더 미뤄지면서 어찌 보면 삼성전자의 그 박앤셀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그 수출주들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1.0이 시작되기 전후랑 지금 상황이 너무나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때도 트럼프는 힐러리 네. 여성 대통령을 꿈꾸는 네. 힐러리랑 싸워서 대통령이 됐고요. 네. 이번에는 해리스랑 해서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때는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었고 이번에는 또 희한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또 탄핵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너무나 뭐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고 그러면 2017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지금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내년 1월 20일 취임하고 나면 더 강달러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트럼프가 재임 1기 때 네. 재임기간 내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율 낮춰야 된다. 강달러, 상대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올려라. 그러면서 그때도 우리나라, 중국, 대만 환율 조작국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환율을 떨어뜨리라고 얘기를 해요. 트럼프는 절대 여기서 더 강달러가 되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야 이거 물가가 올라가고 어쩌고 하면서 금리가 안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롬 파월 의장 트럼프가 당장 자를 것처럼 얘기했는데 계속 유임하겠다 했잖아요. 그 제롬 파월 의장을 페드 의장으로 앉힌 사람도 트럼프예요. 그러면서 제롬 파월 의장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금리 인상 멈춰라. 그때 2017년도에 페드가 금리 인상을 3번 했거든요. 당시에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져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집니다. 페드가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떨어지고 미국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2017년도에 우리나라, 중국, 홍콩 그리고 뭐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강달러가 약달러로 딱 전환이 되면 위험자산 가격이 빵 오르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가 그동안에 모든 게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더 킹 달러를 원한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이 되게 좋았다. 환율은 트럼프가 꺾어줄 거예요. 미국 이야기를 이어서 연결을 지어 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매번 이야기를 해주실 때 미국 시장 참 꼼꼼하게 보세요, 대표님. 국내 시장의 다음 투자처, 다음 투자 아이디어를 보실 때 항상 미국을 참고하신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느 쪽으로 기회를 보고 계시는지 꼭 들어봐야겠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나라가 수출 1등 국가가 중국이었다가 올해는 살짝 미국이 1등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비중이 한 23%로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의 경기가 일단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자, 첫 번째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투자 아이디어를 일단 미국 시장 분석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어느 운용사보다도 저희가 미국 시장, 중국 시장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하반기 들어와서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동안에 시장은 주도할 때 항상 먼저 엔비디아가 치고 나갔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그 8월 5일 사건 이후로는 보면 주도주가 약간 바뀌었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AI 가속기를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가 그동안에 1년 반 동안 성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기업이 도대체 어딘데 그 8월 달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AI도 캐즘에 빠진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AI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무슨 캐점인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어디가 제일 먼저 그런 생산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영업이익률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서 나타날까 했는데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빵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CR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AI 하드웨어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연말까지서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뭐가 있지 찾는 게임이라고 봐요. AI 소프트웨어.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움직인 우리나라의 큰 대장주가 바로 네이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을 분석을 하다 보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미국 시장에서 얻는 아이디어는 AI 소프트웨어.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네. 최근에 2-3달 동안 또 엄청나게 오른 게 뭐지 봤더니 양자 컴퓨터네. 많이도 아시는 아이온큐부터 시작해가지고 레게티 뭔가도 있고 뭐 IBM 같은 회사도 있고 한데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주말마다 양자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는 이거야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하나가 더 있다면 뭐니 해도 하반기 들어서 제일 강한 주식은 테슬라잖아요. 네. 네. 그 테슬라는 FSD가 아니라 로봇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서 네. 테슬라는 앞으로 3년, 4년 동안에 네. 저 로봇의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시총 3위 안으로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로봇까지 이 미국 시장에 있어서 큰 테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조짐 속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정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에 했던 것처럼 이구 환신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통화 정책까지 완화 정책까지 무조건 이 경기를 살릴 거야 라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고요. 그러면 중국이 정부가 살리겠다고 해서 살아나나? 네. 미국이 우리가- 누르잖아요 또. 네, 미국이 누르잖아요.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 보면 중국의 저축률이 되게 높아요. 그 많이 쌓여있던 그 저축 계좌에 쌓여있던 이 돈들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큰 관건인데 샤넬 백의 40%는 중국 소비자들이 사거든요. 그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열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명품 주식들이 많이 박살났었는데 최근에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23년 작년보다도 훨씬 더 좋은 25년을 맞이하게 된다. 왜냐하면 G1, G2가 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미국 큰 테마 3개, 그 다음에 중국 소비 회복 이 테마까지 맞물리면서 내년 우리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제 중국의 소비 회복 아닙니까, 대표님? 네. 근데 다만 늘 기대했을 때 실망으로 이어졌던 지난 한 2-3년간의 기억을 돌이켜봤을 때 이거는 기억하자. 이 지표는 계속 따라가야 한다고 핵심적으로 보시는 게 있으면 저희가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은 정책 리스크가 제일 중요해요. 정책. 네, 정책 리스크가 제일 중요한데 예. 제가 이번에 중국을 우리나라가 내년에 주가가 생각보다 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중국을 제가 예를 드는 이유가 네. 중국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바뀌었느냐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중국이 지금 대졸생이 1년에 몇 명 나오는 줄 아세요? 1,500만 명이 나와요. 1,500만 명. 우리보다 우리가 5천만 인구인데 30배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 1,500만 명이 최근에 보면 취직이 안 돼요. 엄청난 청년 실업률이 지금 사회적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예.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지금 대졸생들의 엄마 아빠가 누구냐면 빠링호우라고 해서 80년대에 태어났던 소황제들이죠. 그 소황제들끼리 결혼을 해서 애 하나 낳았는데 아니 우리 애가 졸업을 했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뿔이 나 있는데 그래서 시진핑의 새로운 정책 중에 하나가 야 이대로 가면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되면서 또 천안문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을 부양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하고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올해 들어와서 했던 조치가 뭐냐면 중국의 투자청이라고 있어요. CIS라고. 거기서 ETF를 통해서 중국 국유 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상장된 기업들은 막 주식을 사고 네. 거기다가 최근에 마윈 같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적폐청산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그동안에 후진타오 장쩌민 시절에 그런 기업인들을 이래 버릇이라기보다는 이제 기강을 잡는 그런 조치를 했다면 지금은 기업을 다시 살리고 그 기업들이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상당히 중국 정책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시고 투자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압도적으로 글로벌 1등을 달리고 있는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이쪽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S&P 500이요. 이제 내년 7,150포인트, 오펜하이머나 IB 쪽에서 너무 좋은 전망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미국은 안 꺾이나 봐요. 계속 갈까요?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책에 보면 백밀러를 보고 투자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피터 린치가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운전을 한 경험을 책에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우토반에서 한번 달려봐야지 해서 운전을 하는데 나름 한 170km 세게 달린다라고 생각했는데 백밀러를 봤더니 바로 뒤에 200km로 쫓아오는 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투자를 망치는 제1 지름길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경제 전망. 그 경제 전망이 맞았든 안 맞았든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살 때 주식을 파는 거. 그게 처음에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잘못된 우리 투자를 망치는 거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의 주식은 제가 22년도에 요맘때 22년 요맘때면요. 나스닥이 7,000 간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1,800 간다. 그런 얘기로 대부분의 분위기가 비관론이 팽배할 때 그때도 이제 나와서 내년에 허를 찌르는 상승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 S&P 500이 3,500을 살짝 깨고 올라오는데 그 어떤 분들은 우리 뭐 제도권에 계신 분들도 3,000은 무조건 가는 것 같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 근데 6,000 갈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냐하면 과거 40년 동안의 미국의 S&P 500의 역사를 보면요. 6,000 가는 게 확률이 높지 3,000을 간다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6,000이에요. 자, 6,000이면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지금 PER이 22배, 22.5배 정도 되거든요. 미국에. 자, 6,000이라 했을 때 22.5배인데 여기서는 주식을 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연평균 한 3%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그동안에 한 50년 동안에는 11% 정도가 나왔는데 최근 10년 동안에 14%가 나왔는데 지금 PER 수준에서는 기대치를 낮추라는 거죠. 종목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염두하셔야 되고요. 근데 좀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22년도부터는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이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금리를 그나마 내리는 사이클이라서 22년처럼 그렇게 부러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부러지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약간 느릴 수도 있다. 미국 주식은 약간 느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동안에는 그 1등 주식들만 사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등 주식들이 다 밸류에이션이 애플도 그렇고 다 30배 막 이래요. 최근에 보면 카니발 크루즈 뭐 이런 회사들 보면 6부라던 게 지금 25%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런 게 갑자기 뭐 10몇 %씩 올라요. 그동안에 경기가 안 좋았다가 조금씩 중국 소비도 살아나고 이러면서 경기 소비재가 이렇게 돌아서는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좀 나올 듯해서 약간 경기 관련주에서
좀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서학개미 분들은 지금 좀 조심하셔야 되고 비중을 너무 적극적으로 늘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올해는 제가 대통령 선거 앞두고 네. 8, 9, 10월 달에 항상 빠지니까 7월 달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8, 9, 10월 달에 조정 주면 들어가세요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내년에는 이제 홀수해고요. 트럼프 1년 차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크게 이번 8월 같은 조정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6,500을 갔다. 네. 그러면 PER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네. 그 6,500에서 6,000이 깨지면 약간 아플 수도 있죠. 한 10% 조정이 나올 것도 같은데 그런데 6,000 요 언저리에서는 그렇게 막 강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또 큰 조정도 없이 그런 장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깊은 내공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의 향기를 맡은 것 같습니다. 용기를 얻고 인터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저희가 다시 되돌이켜서 본다면 비관론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 관리가 매 위기 때마다 이제 자산을 불려왔던 많은 이제 부자들의 공통점이다. 자산가들의 공통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안에 많은 힌트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다소 좀 둔화될지언정 선별적인 강세가 가능하고 우리 시장에 큰 기회가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전해져 올 수 있는 4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이 시간에 전해드렸으니까요. 내년 포트폴리오 참고하시면서 내년에는 더 큰 자산을 불려서 우리 대표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모셔야겠습니다. 올해는 돈을 어떻게든 덜 잃는 그런 해였다면 내년에는 올해 잃었던 거 다 만회하고 돈을 버는 해라는 거 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덕담이 있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미리 저희 빅터비를 통해 새해 복 전해드리는 그런 인터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자산 불리는 해로 박세익 대표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